네,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코스피가요, 이제 반등해가면서 뭐 수급 측면에서도 그래도 양호한 쪽으로 이제 네. 좀 돌아서고 있는데, 이 지금 그리스가 문제란 말입니다. 실이 지금 얼마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네. 혹시 모를 대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또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좀 호재와 악재 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예, 늘 이제 악재 쪽에서 계속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게 그리스였는데 결국은 일단 결론적으로 협상은 이제 타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패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고돼 왔던 내용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패닉은 아닌데 아쉬웠던 점은 사실 주말에 어떤 극적 타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는 하루는 된다 그랬다가 하루는 안 됐다, 뭐 조울증 장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장도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 그 기대감이 무산됐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아마 뭐 이런 부분은 조정의 빌미가 되겠죠. 거기다가 모르겠답니다.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리스 관련해서 이제 그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져버렸다. 이번 주가 아마 가장 극대화될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협상 진행 도중에 그리스의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돌발적으로 이걸 또 협상안을 그리스 국민 투표에 붙여버린 겁니다. 네. 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 느낌은 대단히 그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강하죠, 사실 그런 느낌이. 국민에게 미룬다. 그렇죠. 예. 이게 가결이 되든 어떻게 되든 반대가 되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나중에 말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 유로그룹 쪽의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걸 놓고 보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긴급 군급 구제금융 기간 자체가 6월 30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이거 연장은 이제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30일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30일까지 돌아오는 IMF의 채무가 지금 한 17억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그 규모를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지금 기술적 디폴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겠고요. 체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죠. 예.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그 규모 자체는 이제 커집니다. 이제 다른 쪽에 또 커지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에 사실 아직은 협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총재도. 그래서 아직 열려 있긴 하지만은 디폴트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만약에 디폴트 상황이 오고 나서 그리스가 첫째로는 진짜 완전 배째라 해가지고 우리 우회 화폐 발행하겠다, 그렉시트 이제 나가겠다 해버리면은 유럽의 이제 파장은 커지는 겁니다. 다른 불안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가 도저히 압박을 못 견디고 이제 완전히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아마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주. 왜냐하면 7월 5일 날 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으니까 또 30일, 1일이 또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리스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구간이 이번 주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가장 큰 악재가 되겠고. 두 번째 악재는 이제 그 중국 증시 폭락이 되겠는데, 이것도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벌써 고점에서 20% 가까이, 지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가 또 폭락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트는 아니다. 수급적 영향이 컸었거든요. 후강통도 있고 등등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되돌림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장 보시면은 호재는 모르겠다고 악재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고요. 예.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 추정치에서 하향되고 있더라. 삼성전자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한 7조 중후반 정도를 보다가 이게 낮아지고 있죠. 7조 뭐 4천억, 7조 1천억, 그러다 이제 7조 얘기 나오고 점점 이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기업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뭐 내수 쪽이 좀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자꾸 높아지고 있고, 뭐 이번 연내에 하는 게 확실하니까 외국인 매수가 계속 좀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리스 흔들어 놔버리면은 유럽 자금이 또 불안해질 것이고, 내부적으로 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 그러면은 또 딱히 우리 주식을 또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등등 해서 매수 자체가 약하다는 것은 종합적인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악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국내 펀드 자금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고, 뭐 1,000억 내지는 그 아래 금액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뭐 나쁘지 않고요.
또 호재 쪽을 보시면은 네. 중국 금리와 지준율 동시인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악재에서 반발적으로 나온 호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 이번 주 일정과 이슈도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악재, 호재들이 모두 이번 주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우선 그 29일부터 화요일까지 보시면은 뭐 미국 쪽의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일정 쪽에 보시면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거 30일. 뭐 못 갚으면 일단 1일 기준으로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협상이 또 진행이 추가적으로 될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유가 측면에서 이란 핵 협상이 마감 시한이 이제 30일인데 뭐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넘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핵 협상 같은 경우가 이제 차결이 임박했다는 거. 네, 국제 유가가 또 밀접 관계가 그렇죠. 있는데. 국제 유가 자체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 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보시고. 또 1일부터 3일까지 보시면은 경제 지표 쪽에서 미국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겠는데 보고서 같은 경우 보통 금요일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6일로 나왔습니다. 2일에서 예. 목요일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금요일에 독립기념일 미국에 휴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 땡겨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이제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하고 일정 쪽에 보시면은 금요일 우리 추경 15조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 4개 나왔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사용처 같은 경우가 이제 공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 쪽의 지표, 우리나라 쪽의 추경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장님께서는 이번 주 그 투자 틀을 좀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네.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는 이제 그 호재 쪽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ADR 지표 자체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꼬이고 있죠.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전략 자체를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추가 매수 관점보다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불확실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외국의 수급 같은 경우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 자체가 좋아지고 있지만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은 불안한 장세에서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상황 자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매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문제 불확실성도 있겠지만은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실적 불확실성도 역시 커집니다. 두 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어떤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런 그리스 같은 어떤 큰 리스크가 풀리는 시점에 보시면은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런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실적들, 우리 상한가 폭이 이제 30% 아래에 넓어졌기 때문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불안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어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잡아서 위쪽으로 30% 먹는다는 것보다도 아래쪽으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종목 점검, 방어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